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TE 웨이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간에 이제 TM TM은 마그네틱 필드, 다시 말하면 H 필드가 입사평면의 수직, 입사평면의 수직이다 그런 거고,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가장 깔끔할 텐데 입사광, 반사광, 굴절광, 미디엄 1, 미디엄 2 이렇게 있을 때 입사하는 H 필드가 이렇게 돼 있고, 반사하는 H 필드를 이렇게 그리고 투과하는 H 필드를 또 이렇게 그리면 H 필드들이 계면의 평행한 성분이 되겠죠. 왜냐하면 입사평면은 입사광과 계면이 이루는 이 평면이기 때문에 이 평면에 얘들이 수직이잖아요. 그래서 트랜스버스 마그네틱이라고 불러요. 트랜스버스 마그네틱. H 필드가 평면, 입사평면의 수직인 상황. 이 경우에도 이제 똑같이 하면 되는데 H 필드를 이 필드하고의 관계는 이걸 뒤집으면 이렇게 뒤집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필드를 H 필드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탄젠셜 성분, 이 필드의 탄젠셜 성분은 연속이다. 이걸 수식으로 쓴다면 E1 필드 탄젠셜 방향 벡터, 반사광도 써야지. E1i, 그냥 EI죠 그게. EI, 이게 EI 닷 타우. 아하, 이거 이래. EI 더하기 ER 닷 타우가 ET 닷 타우랑 같다. 이게 이 필드의 연속 조건, 바운더리 컨디션. 그 다음에 H 필드 연속 조건은 계면에서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타우 방향 벡터. 타우 방향 벡터도 지난번에 TE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타우 방향 벡터도 H 필드를 가지고 쓰는 게 좋겠죠? 이것도 H 필드로 써보면 N 크로스 HI 벡터 나누기 HI의 크기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N 크로스 HI의 방향, 그래서 타우 방향도 이걸로 고쳐놓으면은 요거 두 개를 이제 방정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게 첫 번째 거는 EI 빼기 E 방향의 반대 방향이니까요. 여기서 E 필드 방향을 여기다 표시를 안 했구나. E 필드는 예를 들어서 K E 크로스 H가 K니까 이게 지금 이게 KI고 이 방향이 이게 E 필드 방향 이렇게 되겠죠. EI
이 방향이 KR 벡터 방향이고 E 크로스 H가 돼야 되니까 E는 요쪽에 되겠지. 이게 ER 방향, E 크로스 H는 여기는 ET 방향, 이게 KT 방향 이렇게 돼서 이 필드는 서로 반대 방향, 탄젠셜 성분은 서로 반대 방향이 되죠. 그래서 EI 빼기 ER KI겠지. KI dot N equal 마이너스 R. KI 이게 ET 이거 그냥 K로 쓸게요. ET K dot N 이렇게 되고요. 이게 첫 번째식. 그다음에 밑에 거에서 오는 게 EI 더하기 ER 나누기 G1 equal ET 나누기 G2 이게 두 번째식.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해서 우리가 풀면은 ER을 EI에 대해서 쓸 수 있고 이렇게 쓰면은 G1 K1 dot N 여기 G2 KT dot N 여기 G1 K1 dot N 더하기 G2 K1이야 KI KT dot N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한번 근사를 하면은 G1 앞에서도 했지만 뮤1 나누기 입실론 1 제곱근인데 뮤는 거의 변하지 않으니까 뮤 제로라고 쓰고 루트 입실론 1은 N1 이렇게 근사를 하면 분모에 있는 N1 G1은 N1분의 1 같은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게 N2분의 1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 K 벡터하고 노멀 벡터는 지금 여기 수직 방향 이 방향이 1에서 2로 가는 수직 방향의 노멀 벡터니까 그거랑 이루는 각도는 이제 코사인 세타잖아요. 이건 코사인 세타 I, 이건 코사인 세타 T 이렇게 돼서 이걸 쓰면은 근사하면은 N2 코사인 세타 I 빼기 N1 코사인 세타 T N2 코사인 세타 I 더하기 N1 코사인 세타 T 이렇게 되고요. 투과하는 전기장을 입사하는 전기장으로 나누어서 쓰면은 이거는 E G2 KT .n 분모는 똑같죠? G1 KI .n 더하기 G2 KT .n 이렇게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사하면은 이거는 이제 N1 코사인 세타 T 나누기 N2 코사인 세타 I 더하기 N1 코사인 세타 T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됐네. 이게 이제 요거 두 가지가 이거 두 가지가 각각 이거를 이제 RPP 이거는 TPP라고 해요. P 웨이브가 들어가서 P 웨이브가 나왔다. 이 TM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이걸 P 웨이브라고도 하거든. 프라이머리, 세컨더리라는 의미예요. 프라이머리 지진파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지진이 지진하면 먼저 오는 게 이제 론지튜디널 웨이브라고 해서 지진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폭이 있는 그래서 론지튜디널 웨이브, 프라이머리 웨이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진 나면 약간 뒤에 나오는 게 S 웨이브라고 해서 진행하는 방향에
직각이 막 옆으로 또는 뭐 위아래로 흔들리는 게 이제 세컨더리 웨이브. 그래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P는 론지튜디널, S는 트랜스버스 그런 의미인데 광학에서는 상당히 이제 혼란스럽지. 그래서 이 필드가 패러렐이니까 이게 프라이머리인가 보다. 론지튜디널이니까 이렇게까지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외우세요. T는 트랜스버스, TM은 H 필드가 트랜스버스, S는 T, P는 TM. 어쨌거나 이걸 SP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써요. T, TM보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RPP, 얘는 이제 TPP. 이거 프레넬 코에피션트들이고요. 이것들은 이제 프레넬 방정식이라고도 하고 S웨이브랑은 좀 달라요. T랑은 특히 그 분자 요 부분이 이게 많이 달라서 좀 이따 보이게 될 텐데 요 TM일 때는 이 분자가 0이 될 수가 있어요. T일 때는 이게 0이 안 되거든. 절대 0이 되지 않는데 TM일 때는 이게 0이 될 수가 있어요. 그 0이 되는 상황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TM 웨이브에서는 다시 말하면 입사광에 대해서 반사하는 입사광이 있는데 반사광은 이 필드가 전혀 없는. 그러면 H 필드는 있냐? 아니. 이 필드와 H 필드는 서로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상대편도 없는 거거든. 반사광이 전혀 없게 만들어지는 특정한 각도가 있어요. 그 각도를 브루스터 앵글이라고 그래. 이게 0이 되면 그걸 이제 브루스터 앵글 세타 B라고 부르는데 브루스터의 각도가 존재해요. 그 각도가 되면 반사광이 0이 된다 그 뜻이에요. S파는 그런 일이 없어. S파는 제가 뭐 특별히 그렇게 그런 일이 없다는 걸 증명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궁금하면 한번 가서 증명해 보면 되겠지. 근데 얘는 확실히 0이 되는 위치가 존재해요. 언제 0이 되는지 이게 분자가 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될 게 N2 코사인 세타 I 빼기 N1 코사인 세타 T 이게 0인가 이걸 우리가 0인 건 뭐 다 가능할 것 같으니까 0일 때 입사각 0일 때 입사각이 건데 이때 이게 0이 될 수 있는지부터 먼저 좀 살펴보죠. 세타 t는 사인 세타로 바꾸면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 t의 제곱근이고 스넬의 법칙을 우리가 쓰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n2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 t를 n2의 제곱으로 나눈 거를 이래서 뺀 거. 제곱근. 이런 꼴로 고쳐 써놓고 나면 n1 사인 세타 i는 n2 사인 세타 t. 이게 스넬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1 빼기 n1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 i 나누기 n2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뭐가 좀 보이죠. 그래서 n1과 n2의 레이쇼에 따라 특정한 경우에는 얘가 오른쪽이 1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 사인 세타는 1보다 항상 작은 값이지만 이 앞에 붙어있는 이놈이 얘보다 크면 항상 존재할 수 있겠죠. 그 솔루션이. 그게 얘가 0이 될 수 있는 메커니즘인 거예요. 그림으로 그린다면 입사각이 이 정도 된다. 세타 i다. 이게 n1이다. 이게 n2다. 굴절각이 더 커진다 그런 뜻이에요. 세타 t. 얘가 이쪽보다 클 때 그런 거죠. 어디 보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계속 끌고 가보죠. 0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좌변이랑 연결져서 이게 0이다 이걸 한번 써보면 n2 코사인 세타 i가 n1으로 묶어내고 n1 곱하기 1 빼기 n1의 제곱 n2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 i니까 그죠? 좌변 우변이 이제 세타 i의 방정식이 됐으니까 이걸 풀면 돼요. 풀기 위해서 얘를 또 넘겨. 그러면 코사인 세타 i는 n1 나누기 n2로 묶어내고 1 빼기 n1 오버 n2의 제곱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이제 좌우변을 제곱해 코사인 제곱 세타 i는 n1 오버 n2의 제곱 빼기
없어지고 사인 제곱 세타 i 없어지기는 왜 없어져? 안 없어지지. 제곱이 되지. 없어진다니. n1 나누기 n2의 4승이 되겠죠. 4승 사인 제곱 세타 i 귀찮으니까 끌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x라고 합시다. x라는 변수를 도입해서 x가 n1 오버 n2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x 빼기 x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 i 이런 꼴이죠. 됐죠? 이 좌우변을 코사인 제곱 세타 i로 나눠버려. 그럼 1은 x 나누기 코사인 제곱 세타 i 빼기 x의 제곱 탄젠트 제곱 세타 i가 되는데 1 나누기 코사인 제곱 세타 i 1 나누기 코사인 제곱 세타 i 이게 뭐냐면 세컨드 제곱이잖아요. 이게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거든. 세타 i니까 이제 무슨 짓을 하려는지 의도가 이제 보이지? 다 됐네.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x 빼기 x의 제곱 가로 닫고 탄젠트 제곱 세타 i 하고 나서 1이 넘어가야 되지. 그러면은 이게 1 빼기 x. 좋아요. 그러면 이거 x로 묶으면 x 1 빼기 x. 그죠? 좌변이 탄젠트 제곱 세타 i고 좌변이 근데 x는 1이 될 수 없거든. 이 x가 뭐냐면 n의 레이쇼예요. 이거는 지금 n1이 n2보다 작다고 그러니까 얘는 항상 1보다 작죠. 근데 얘는 절대 0이 안 되니까 이걸로 좌우변을 나눠버려. 그러면 다 됐네. 뭐 탄젠트 제곱 세타 i는 x분의 1이다. x가 뭐였지? n1분의 n2 이렇게 쓰면 n1분의 n2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죠? 좌우변 제곱이니까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n1 n2 오버 n1인 상황이면 된다. 이 각도가 브로스터 앵글이죠. 세타 b. 그래서 브로스터 앵글은 탄젠트의 역함수 n2 오버 n1이다. 브로스터 앵글. 왜 여기서 마이너스는 취하지 않을까? 음수 각도 싫으니까 우리가 세타가 양수다. 음수 부분은 택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게 브루스터 각도가 되면 TM 웨이브의 반사광이 없어진다. 근데 그림에서 세타 T가 세타 I보다 좁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인이 그렇죠. 잠깐만 자네가 말하니까 헷갈린다. 사인 이게 사인이니까 N1 사인 세타 I가 N2 사인 세타 T랑 같아져야 되는데 지금 사인 세타 T를 기준으로 그리면 T는 N2분의 N1 곱하기 사인 세타 I니까 세타 I 사인 세타 I보다 N2가 크니까 작아져야 되겠네. 우리 잘못 그렸네. 작아져야 되겠지. 작아져야 되겠지. 우리가 그래서 이제 브루스터 앵글이 존재한다는 걸 봤는데 브루스터 앵글의 so what? 의미가 뭐냐? 낚시꾼한테 이게 중요해요. 제가 한때 낚시꾼이었거든. 한때 내가 낚시꾼이었는데 낚시를 하고 있으면요, 물론 눈이 시원하긴 해. 바닷바람 보면서 이제 파도가 넘실넘실 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문제도 없거든. 그냥 물고기하고 나와. 근데 물고기 나는 물고기를 못 보죠. 물 밑에 있으니까. 나는 물 표면만 볼 뿐이야. 물고기는 날 봐요. 그게 바로 일화직이거든. 그게 일화직이야. 물고기 날 볼 수 있는데 나는 물고기를 못 봐. 왜냐면 표면 반사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낚시꾼들의 드림 중에 하나가 내가 물고기를 보면 좋겠다. 보고 잡고 싶거든. 사실은 낚시꾼의 가장 큰 고민이 물고기 있는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게 가장 낚시꾼의 고민이거든요. 모든 낚시꾼은 물고기 있는 데다가 낚싯바늘을 갖다 대고 싶어. 낚시라는 건 단순한 기술이거든. 물고기 앞에 바늘을 갖다 놓으면 물고기 물게 되어 있어요. 배가 되게 부르네 빼고는.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배가 고파. 자연의
먹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처럼 이제 먹여주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의 낚시꾼들은 잘 잡고 싶기 때문에 마음의 욕심이 있으니까 물고기를 보고 싶어. 물고기 보이면 그쪽에다 낚싯바늘을 투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코앞에다가 갖다 주는 게 원래 정석 아니겠어? 근데 그러려면 봐야 되는데 그걸 보려면 반사광을 없애야 돼. 그래서 평광 안경을 끼는 거지. 평광 안경을 끼고 평광 각도가 잘 맞기만 하면은 정확하게 뭐만 막으면 되냐면 피폴라리제이션만 없애버리면 되죠. 피폴라리제이션을 없애버리면 갑자기 반사광이 싹 사라지면서 그 반사광이라는 거 하늘에서 온 거예요. 스카일라이트잖아. 스카일렛 반사광 내가 하늘에 있는 새 잡아? 물속을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반사광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낚시꾼이 꿈꾸는 거고 그래서 평광 선글라스라는 걸 딱 끼죠. 그러면 갑자기 이제 물고기가 좀 보이는 듯한 착각을 실제로는 잘 안 보여. 그래도 다양한 이유가 있어. 일반 물리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께서 낚시를 먼저 좋아하면 일반 물리가 굉장히 재밌어질 거야. 특히 그런 광학 파트가. 나는 낚시를 한때 좋아했기 때문에 그 파트만 보면 막 낚시하는 그 즐거움이 막 피폴라리제이션 그러면 나한테는 낚시 안경, 평광 안경. 내가 그때 샀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왜 안 샀을까? 그거 샀으면 좀 더 재밌었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원하는 것만 잘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평광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다음 주제. 다음 주제는 6절로 넘어가서 도체 표면에서의 반사. 빛이 수직 입사하는 경우, 노멀 인시던스의 경우에서만 해보도록 합시다. 빛이 수직으로 면에 입사하면은 TE냐 TM이냐가 의미가 없어져요. 둘 다 똑같이 트랜스버스 웨이브일 뿐이기 때문에 TE냐 TM이냐. T도 트랜스버스고,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도 트랜스버스고 마그네틱 필드도 트랜스버스일 수밖에. 직각 방향이니까. 계면을 이렇게 수직으로 그릴게요. 그리고 이쪽이 1, 이쪽이 2. 이 방향을 X 벡터 방향이라고 잡을까? 그럼 요 수직인 방향을 이쪽을 Z 방향. 입사광은 Z 방향으로 입사한다. KI 벡터. 입사하는 전기장만 그릴게요. EI. 반사되겠죠? 반사돼서 나가는 건 왼쪽으로 나갈 거고 KR 벡터. 전기장은 반사니까 뒤집힐 것 같은데 그냥 같은 방향으로 그릴게요. 뒤집히면 -4 나중에 붙이면 되는 거니까. 투과하는 광도 계면 바로 안쪽에는 조금 있으니까 KT ET 이렇게 그려놓고 H필드는 여기에서 직각 방향이니까 그냥 안 그려. 뭐하러 그냥 굳이 그릴 필요가 없죠. 이쪽은 N1, 이쪽은 N2. 그런데 이쪽이 지금 도체니까 복소 굴절률 N2 더하기 IK2 허수 부분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뮤1, 뮤2 있는데 이거 그냥 같다고 해. 뮤0라고 근사해버리고요. 별로 안 틀리니까요. 이쪽은 입실론 1, 이쪽은 입실론 2인 거지. 그런데 이쪽 입실론 2도 좀 이따 이야기해야 되긴 하겠지만 입실론 2도 이제 복소수가 되겠죠. 왜냐면 입실론이 n의 제곱이니까 n2의 제곱이기 때문에 입실론도 이쪽은 복소수가 되겠어요. 어쨌거나 이런 상태예요. 이쪽은 도체, 이쪽은 허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방정식을 앞에서 배운 것 중에서 우리가 T로 그냥 쓸게요. 상관없는데 T나 TM doesn't matter야. 어차피 수직 입사니까. T의 수식을 쓰자고요. ER
나누기 EI 트랜스버스 일렉트릭일 때 이게 n으로까지 가면은 n1 코사인 세타 1 빼기 n2 코사인 세타 2 나누기 n1 코사인 세타 i 앞에 기울어 세타 1, 2가 아니지 i t로 했었죠. 세타 i 세타 t 이렇게 쓰고 세타 i 더하기 n2 코사인 세타 t 여기까지가 이제 앞에서 본 건데 지금 이 경우에는 n2가 복소굴절률이니까 이걸 tilde 이걸로만 바꿔놓으면 되겠네. 복소수로 바꿔놓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입사각이 0이다. 우리가 입사각이 0이다. 노말이 썼으니까 f 세타 i는 0. 이걸 쓰면 스넬의 법칙 n1 sin 세타 i는 n2 tilde sin 세타 t인데 이건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0이면 얘가 0이어야 되겠네? 세타 t도 0이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 t는 1이다. 1, 1, 1, 1. 수직 입사. 그래서 이게 n1 빼기 n2 tilde 복소수 n1 더하기 n2 tilde가 돼버리겠죠. 이거 실수 보수 쓰면 n1 빼기 n2 빼기 i k2 n1 더하기 n2 더하기 i k2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반사율을 생각해 볼까?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반사율이니까요. 반사율이란 것은 요거의 제곱이에요. 전기장의 레이쇼의 제곱이니까 이거를 제곱해야 돼. 정확하게 절대값의 제곱이겠죠. 복소수니까 이거 절대값 제곱해야 돼. 어허. 그럼 어떻게? 분자의 제곱, 분모의 제곱. n1 더하기 n2의 제곱 더하기 k2의 제곱. 복소수니까요. 분자도 n1 더하기 n2의 제곱 더하기 k2의 제곱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고, 근데 이 도체인데 이 도체, 웬만한 도체들은 다 사실은 웬만한 도체들은 굉장히 n과 k가 커요. 그게 왜 동시에 큰지는 설명이 좀 구차하니까 좀 이따 하기로 하고, 하여튼 동시에 n하고 k가 큰 게 도체야. 도체란 것은 n하고 k가 둘 다 1보다 많이 큰 거. 그런 상황만 가정하면 돼. 그럼 여기서 n2와 k2가 동시에 굉장히 커진다. n1은 상대적으로 그거에 비해서 초라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분자 분모가 똑같아져 버리는 거죠. n1은 상대적으로 무시가 가능하고 n2, k2가 동시에 커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건 1로 가요. 반사율이 1이 돼 버린다. 아, 도체 표면은 바짝바짝 반사율이 100%. 반사율이 1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1은 아니겠지. 1보다 약간 작겠지. 그거가 얼마만큼 작은가 우리가 근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걸 굳이 한번 해본다면 이거를 적당히 팩토라이즈를 하면 되겠죠. 그럼 이걸 한번 팩토라이즈 해보자. 그러면은 오케이, 이걸 n1의 제곱 더하기 이걸 뭐 그냥 분모 기준으로 똑같이 묶어줄게요. 분모처럼 보이게 만들어 보면은 n2의 제곱 더하기 k2의 제곱 빼기 4n n1 n2 이렇게 하면 분모하고 통분을 할 수 있잖아요. k2의 제곱 이런 걸로 쓰면은 결국 1로 가는 건데, 이거는 1 빼기 4 n1은 뭐 변하지 않을 거니까 n2 나누기 대략 이거 한번 근사, 분모에 있는 n1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n2의 제곱 더하기 k2의 제곱 이렇게 근사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n2, k2가 동시에 커지는데 제곱으로 커지는 것뿐에 1승으로 커지는 거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분모가 큰 거니까 요거는 요 오른쪽 항은 0으로 가죠. 작긴 해. 오케이. 근데 이걸 이제 도체니까 컨덕티버티로 설명하는 게 사실 가장 좋거든요.
이 입실론과 시그마, 시그마 2 컨덕티비티로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 이야기를 조금만 해봅시다. 컨덕티비티로 저걸 한번 바꿔볼게요. 오우 깜짝이야. 소리가. 복소 굴절률 N2가 N2 더하기 IK2 실수로 썼을 때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복소 유전율 입실론 2 틸드 입실론 2라는 것은 실수부가 입실론이고 허수부가 시그마 나누기 오메가인 거거든. 이 포뮬러가 앞에 맥스웰 방정식 챕터에 중간에 쓱 한번 지나갔어. 암페어 법칙 하다 보면 이게 좌변 우변하면 이게 나와요. 이제 다시 하진 않겠어요. n의 제곱이 입실론이잖아. n의 제곱이 입실론이니까 이쪽 루트를 취해야지. 이렇게 루트 n의 제곱이 입실론인데 거꾸로 내가 써놨네. 이렇게 되니까 근데 n이랑 입실론이랑 단위가 같습니까? 루트 취하면 둘 다 단위 유니틀리스지. 거기서 약간 내가 지금 입실론 제로를 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n은 유닛이 없고 입실론에서 입실론 제로를 뺀 거지. 입실론이라는 값은 카파에다 입실론 제로 곱한 거잖아. 근데 지금 요 카파 파트만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단위는 얘가 다 가지고 n은 원래 단위가 없고 굴절률이니까 1, 2, 3 이렇게 가는 거고 요 카파도 단위가 없거든. 단위는 얘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요것만 말하고 있는 거야. 보통 스퀘어루트 입실론 이렇게 말할 때는 그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여기다가 입실론 제로를 나눈 값 이렇게 말해야지 맞겠지. 근데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이거 나눈 거를 빼고 나눈 파트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오케이. 우리가 지금 요 입실론 2 요 둘을 지금 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N2K2를 입실론 2와 시그마 2의 함수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케이. 이걸 거꾸로 뒤집어야 되겠지. 그러면 입실론 2는 N2의 제곱 그러면 N2의 제곱 빼기 K2의 제곱의 실수부 더하기 EINK N2K2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N2의 제곱 빼기 K2의 제곱이 입실론 2고 그 다음에 EN2K2가 시그마 2 오버 오메가이도록 요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죠. 이걸 귀찮으니까 이걸 그냥 A라고 쓸게요. 이건 그냥 B라고 놓을게요. 이거 1번식, 2번식 하면 이 둘을 연립하면 되니까 2번식에서 보면 이 K2가 EN2분의 B 이걸 1번식에다 투입하면 N2의 제곱 빼기 EN2분의 B의 제곱이 A 4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4차 방정식을 쓰면 N2의 4승 빼기 AN2의 제곱 빼기 4분의 B의 제곱 이퀄 0 이런 4차 방정식이고 그래서 해는 2분의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게 되겠죠. 맞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는 안 되겠지? 이게 N2의 실수부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는 안 된다.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자, 이걸 다시 써보면 여기다 이제 A, B를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A가 입실론 2였고 입실론 2의 제곱 더하기 B 자리가 시그마 2 오버 오메가 제곱 나누기 2. 근데 이게 N2의 제곱이었거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야? N2야. 한 칸 더 가야 돼. N2는 이걸 제곱근 취해야 돼. 음수 아니겠지? 양수만 취하겠지. 제곱근 안에 입실론 2 근데 이거 묶어내는 게 좀 편하니까 묶어냅시다. 2분의 입실론 2의 제곱근으로 묶어내면 좀 간단해 보이잖아. 1 더하기 시그마 2 오버 오메가 입실론 2의 제곱을 제곱근 한 것을 다시 제곱근해.
이거죠. 이게 N2야. N2 다 구했네. 자, 이번에 K2. K2는 저거의 역수니까 어디 갔어? 여기 있죠? N2분의 B 해가지고 쓰면 되죠. 그러면 시그마 2 오버 오메가 나누기 여기다가 얘를 쓰면 되지. 여기다 2도 쓰고 이거 역수 입실론 2 오버 2의 제곱근 곱하기 제곱근 1 더하기 시그마 2 오버 오메가 입실론의 제곱 이거죠. 이거 보면 이것도 간단하게 이 오메가를 밑으로 내리고 이거 정리를 하면은 간단히 묶어져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입실론 2 오버 2로 묶으면 입실론 2 오버 2로 묶으면 어디 더하기 1이 빠졌다? 잠깐만. 더하기 1. 오, 잠깐만. 이거 어디 가로를 잘못 쳤지? 더하기 1이 빠졌네. 여기가 1 더하기 이렇게 썼어야지. 1 더하기 시그마 2 오버 오메가 입실론 2의 제곱 이렇게 썼어야 되겠지. 참, 1 더하기가 빠졌지? 1 더하기. 하여튼 이거 뒤집으면 이게 1 더하기 시그마 2 오버 오메가 입실론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근 이렇게 돼요. 됐네. 다 했어요. 자, 생각보다 좀 복잡하죠? 제곱근의 제곱근 형태라서 좀 복잡하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중에서 이제 컨덕터 입실론 2하고 시그마 2가 있는데 입실론 2보다 시그마 2가 큰 거, 다시 말하면 이게 오메가 여기서 팩터 나타나는 오메가 입실론 2분의 시그마 2 이런 팩터가 있는데 이게 1보다 많이 큰 거, 이게 굿 컨덕터거든. 컨덕티버티가 크니까 이게 1보다 많이 큰 거. 그러면 여기에 귀찮게 많이 끌고 다니지 말고 그것만 뽑아내면 되겠죠. 근사한다고 치면은 N2는 여기 뭐 앞에 1 중요하지 않죠. 얘가 훨씬 크니까. 그러면 제곱근이니까 이거 1승이 튀어나올 거고. 그러면 이항전개 하면 되겠네. 그죠? 여기 그다음에 루트 안에 있으니까 그냥 바로 끝나겠네. 그죠? 바로 끝나요. 그래서 얘는 제곱근 시그마 2 나누기 2 오메가로 근사가 돼 버릴 테고 굿 컨덕터. 얘도 근사를 하면은 마찬가지로 근사를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1이 의미가 없고 이거 빼기 1도 의미가 없고 이거 그대로 나오니까 똑같아요. 시그마 2 나누기 2 오메가예요. 리딩 오더는 똑같아. N2나 K2나. 이렇게 됐다. 자, 이걸 이제 다시 한번 근사한 거죠. N2, K2를 우리가 근사했어. 1 빼기 4N1. N2가 뭐라고? 루트 시그마 2 오버 오메가 입실론 2. 분모에 이걸 제곱을 했네. 그걸 두 개를 더했네. 2 곱하기 시그마 2 오버 오메가 입실론 2. 이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뭐가 돼? 1 빼기 2N1 한 다음에 시그마 2분의 오메가 입실론 2의 제곱근 이렇게 되겠네. 이게 반사율이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루트 시그마 2분의 1 꼴이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주파수 특성은 루트 오메가에 비례하게 된다. 1 빼기 루트 오메가 꼴이 된다. 오케이. 내가 어딘가 틀렸는데 2가 빠졌네. 왜 어디서 2가 빠졌을까? 자꾸 내가 2를 빼먹어. 어디가 여기 2오메가였지? 이거 오메가 입실론이래. 2오메가였죠. 이게 분모가. 뭐 한 거야? 2오메가였으니까 오메가 입실론하고 또 내가 2오메가가 분모에 있으니까 여기가 2오메가가 분모에 있죠. 2오메가가 분모에 있어야지. 입실론은 없어. 2오메가.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기 됐으니까 N1도 굳이 넣지 말자. 에어다. 첫 번째 미디엄 1은 에어다. 다시 말하면 요 입실론 제로가 곧 입실론 제로다. 그러면 N1은
입실론 제로의 제곱근이니까 얘를 이 안에다 밀어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1 빼기 2 루트 2 입실론 제로 오메가 나누기 시그마 2 이렇게 쓴 게 유명한 포뮬러예요. 이 포뮬러 이름은 하겐-루벤스. 하겐-루벤스 포뮬러. 하겐-루벤스 릴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아날렌데 피지크 물리 저널 뭐 그런 뜻이죠. 독일어. 하겐과 루벤스라는 사람이 1903년 아인슈타인하고 거의 동시대 사람들이겠죠. 하겐하고 루벤스가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일이에요. 근데 그 논문이 독일어로 써 있어서 제가 읽을 수가 없지. 데이터 보고 뭐 하는 서문에 있는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단어들만 보면은 맥스웰 방정식이 이미 있어. 근데 맥스웰 방정식을 가지고 이게 예측이 돼. 우리가 지금 실험 안 썼잖아. 우리가 손으로 쭉 했는데 여기까지 맥스웰 방정식 써서 한 거잖아요. 가장 중요했던 여기 시그마 요 허수부, 다시 말해 이런 것들이 n의 허수부 또는 입실론의 허수부 이런 것들이 변이 전류 때문이거든. 변이 전류 때문에 실수부, 허수부 이 컨셉이 생기는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반사율이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맥스웰 방정식이 잘 예측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로 하겐과 루벤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이 이퀘이션이 내가 학부 때는 제가 이 이퀘이션이 중요한 이퀘이션이라는 걸 몰랐어요. 전자기 책에 나왔지만 데리베이션도 힘들게 했지만 선생님이 저거 왜 익스펜션 하고 있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여기서 앞에서 끝났는데 이렇게 했으면 됐지 뭐 다시 이걸 시그마로 바꿔가지고 왜 저 고생하고 있나 왜 굳이 주파수로 바꿨나. 왜냐면 이게 실험이었거든. 이 주파수가 빛의 주파수야. 빛을 바꿔가면서 그 DC 리밋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은 주파수가 굉장히 빠른 빛이거든요. 이걸 주파수를 좀 낮추면 적외선에서 저 파장이 더 길어지면 중적외선, 더 내려가면 원적외선, 더 내려가면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 DC 리밋이라고 하는데 그 아래쪽으로 쭉 파장이 길어지는 리밋으로 가면은 이 메탈 표면에서는 반사를 시키면 반사율이 1이야. 근데 완전히 1이야. 1에서부터 약간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슬롭이 주파수에 대해서 루트 오메가로 떨어지는 거지. 그 슬롭에 그 매질의 전기 전도도가 들어있는 거지. 전기 전도도를 알면 그 슬롭을 알 수 있고 반대로 이제 반사율을 그 그래프를 측정을 해서 얻으면 그걸로부터 그 물질의 반사율로부터 그 물질의 컨덕티버티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도체가 그런 거고 그걸 찾아낸 게 이제 하겐과 루벤스 이 사람들이 한 거고 나중에 이게 좀 1980년대 한 상당히 근대로 돌아와서 이게 다시 한번 각광을 받은 것이 초전도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초전도체가 있는데 초전도체를 반사를 시키면 그러면 이제 이거보다 더 하겠죠. 초전도체니까 초전도체는 정의상 컨덕티비티가 무한대인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 주파수에 상관없이 뭐 바로 막 반사율이 쭉 이루어야 되나? 굉장히 다양한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초전도체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 부분 그러니까 원적외선 영역에서 주파수 스펙트럼을 찍어서 반사율이 1에서 언제 떨어지느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겐 루벤스 포뮬러가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실험이었던 거지. 저도 학부 때는 몰랐어요. 대학원생이 돼서야 나중에 배우고 나서야 알게 됐는데 중요한 것이었다.